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강국희님이 계시는데요. 강국희님 발음이 어렵네요. 커말람처럼. 아무튼 커피와 궁합이 좋은 음식이랑 커피랑 상극인 음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커피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많이 들어봤는데 상극인 음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약이라든지 이런 약이랑은 당연히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카페인 과다 섭취가 돼버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 예를 들어서 콜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거랑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키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술입니다. 뭐 술은 커피랑 안 마시고 그냥 마셔도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술이랑 커피랑 같이 마시면 최악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술을 마실 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술의 해독을 도와주는데요. 커피가 우리 몸의 수분을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니까 술을 드실 때에는 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신에 술 마시고 다음날 숙취가 좀 심할 때는 커피를 드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술 때문에 커피를 안 드시기보다는 커피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아무튼 이 정도가 상극이고요. 나머지는 뭐 같이 드셔도 전부 다 무방합니다. 다만 커피가 쓰니까 설탕이라든지 시럽, 소스가 들어간 커피 메뉴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커피 메뉴를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런 메뉴에 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하루에 5잔씩 마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카페인보다 설탕을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탕이 들어가는 시럽이나 소스 대신에 꿀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꿀이 훨씬 더 건강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주신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커피의 건강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18세기의 스웨덴으로 가보셔야 되는데요. 참,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8세기로 참 많이 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커피가 대중화가 되고 커피 문화가 발전되는 게 18세기라서 재미난 이야기가 거기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 한번 해드리고,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유럽의 초기에는 이교도의 와인이라면서 배척받았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교황이 커피를 한번 마셔보고 나서 이런 맛 좋은 음료를 이교도만 마시라고? 차라리 내가 세례를 줄 테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러면서 세례를 주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커피 문화가 유럽으로 쫙 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커피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커피만 조용히 마시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왕실 이야기까지 하니까 각국의 왕들은 커피 문화가 눈에 가시라고 싫어하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웨덴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발생하는데요. 스웨덴의 쿠스타프 3세 왕이 참다 열이 받아갖고 커피는 이교도의 음료이고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체 실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체 실험 내용이 참 유치해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죄수 중에 쌍둥이 죄수가 있었는데요. 한 명에게는 매일 홍차를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매일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오래 사는지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치하고 무식하고 단순하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면해주고 출소까지 약속해주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험을 하는 것까지 봐서는 쿠스타프 3세 왕은 진짜 커피가 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주관을 하고요, 의사가 있고요, 두 실험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말하지만 무식한 방법인데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자, 바로 의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네, 좀 많이 연루하셨나 봐요. 아쉽게도 실험을 하다가 먼저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죽었느냐?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쿠스타프 3세요. 46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는데, 정말 이분은 아쉽게도 자기가 그렇게 실험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가버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쿠스타프 4세가 왕이 되었는데 전때 왕이 되게 재미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과를 궁금해하듯이 이 왕도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실험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3세의 나이로 홍차를 마시던 죄수가 먼저 죽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던 죄수는 언제 죽었는지 아쉽게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유전자가 굉장히 좋은 유전자였나 봐요. 이 시대에 83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죠? 홍차하고 커피가 몸에 좋아서 오래 살았나? 아무튼 이분들 장수하셨습니다. 뭐 이런 실험으로 커피가 홍차보다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짓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 커피가 몸에 나쁘지 않고 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고 하루에 적당량 마시면 몸에 굉장히 좋다.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으니까 안심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한 번에 에스프레소를 34잔을 마시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댓글이 좀 더 웃겼어요. 댓글에 밥도 한 번에 34공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